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알아보자 화학편. 오늘은 경기과학고등학교 화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게스트 소개부터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38기 알캠 기장을 맡고 있는 백진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8기 임경민이고 알케미스트의 부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왕 나오셨으니까 알케미스트 어떤 동아리인지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알케미스트는 이제 역사가 깊은 학술 동아리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과학과 안에 있는 화학 동아리 중에 이제 역사가 꽤 긴 편이고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선배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현재 운영되는 방식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3학년이랑 2학년, 1학년이 묶어서 한 조를 만들고 조별로 하고 싶은 실험 같은 거를 이제 계획서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원들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고 들어오실 때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만약에 1학년 때 1등을 하신다. 그럼 기장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는 지금 이제 SRC라고 하는 이제 과학 연구 건물이죠. 여기에 4층 화학층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앞에 실험실에서는 이제 1, 2학년들이 RN이라고 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화학과 실험하고 강의 같은 게 여기 있기 때문에 4층은 그냥 화학층이라고 부르죠. 3층이 생물층이고 5층이 물리층이고 4층이 화학층. 거기에 이렇게 중간에 쉴 수 있는 로비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1학년 때 필수 과목이죠. 기초화학 및 실험 1에서 뭘 배우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학 양론을 배우고 그 외에도 이제 고등학교 화학 1이나 화학 2에서 배우는 다양한 과목들을 이제 1학년 안에 이제 모두 마무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학년 때는 이제 옥스토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형식이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 때 그렇게 배우는 거 말고 수행이라던가 저희가 자기 노트 쓰는 것도 있고 실험 이런 거 좀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일단 지금 당장 기억나는 수행은 문제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집에 있을 때 문제 만들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조별로 이제 자기가 만들 문제의 주제를 고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별로 만들고 바꿔서 풀고 또 그 조별로 만든 문제 중에서 1등 문제를 뽑는다거나 하는 그런 흔한 수행이긴 한데, 다만 이게 애들이 최대한 남들이 못 풀게 복잡하고 만들고 꼬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재밌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조가 1등이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1학년 때는 기초화학에서는 실험이 따로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도중에 실험을 하게 돼요. 기초화학 교육 과정 중에 이제 실험 수업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실험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보고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조금 시간이 빠듯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입생들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실험이 그렇게 쉬워요. 사실 1학년 때 간단한 시험을 하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갑자기 실험을 하라고 하면은 안 해버릇했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배로 걸리거든요. 이게 숙련도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안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발 이제 초자 기구를 깨지 말 것. 감점 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서로 조원 간에 좀 얼굴 붉힐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유리기구는 이제 깨지 맙시다. 그리고 특히 되게 보고서를 엄청 꼼꼼하게 써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기억이 나는데 증류수로 이제 용액을 만들 때 증류수로 깔때기를 씻는 거를 실제로 하더라도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또 감점. 그죠? 제가 그래서 화학은 정말 보고서를 이제 꼼꼼하게 쓰는 걸 중요시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험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실험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걸 말하자면 정말 제일 기억에 남긴 해요. 이게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린 실험이 있는데 이게 MBL 프로그램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학년 화학 과목에서는 MBL을 이 실험을 통해서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온도계 보정 실험을 처음에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얼음물에 온도계를 넣고 이게 0도씨인지 보정을 하고요. 또 물을 끓인 다음에 이게 100도에 맞도록 보정을 하는데 MBL 처음 쓰면 정말 다루기 힘듭니다. 정말 다루기 힘들어요. 끓는 점 오름이 나와야 되는데 끓는 점 내림이 나와버려서 저희가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분자량이 음수 분자량이 음수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 굉장히 당황하지만 보고서를 이러한 오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쓰면은 좀 감점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학년 때 가장 실험을 하면서 처음 느끼는 거는
이제 책 속에 있던 내용을 직접 실험을 해보는데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하시는 실제로 그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숙련도가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 다 측정을 일일이 해서 이제 교과서에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저희 손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1학년 때는 그런 게 좀 충격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1학년 때가 지나고 2학년 때부터는 화학이 선택 과목이죠. 일반화학에서 또 뭘 배우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일반 화학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학부생들이 배우는 내용들 중에 이제 일부를 배우게 되는데, 우선 일반 화학을 배우게 되면은 일단 실험은 쉽니다. 2학년 1학기에 이제 편성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없고, 대신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학부생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배우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계산을 할 때, 보통 실험 계산을 할 때 정확한 이론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측정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효 숫자를 고려하기도 하고, 자유 에너지나 일이라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제 연력학 등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1학번 화학에서 이제 대망의 유기화학을 배우게 됩니다. 다들 유기화학에 대해서 로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망이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로망이 많지 않아요? 화학을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화학을 내가 원하는 거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런 로망이 있긴 한데, 물론 내용이 약간 어렵긴 하지만 네. 유기화학. 근데 보통 생각하는 화학의 이미지는 전부 유기화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막 플라스크 하는 거 아, 다 유기화학입니다. 근데 유기화학 처음 배우면 정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저희가 생각했던 유기화학은 이런 저런 거 섞고 만들고 짠 하는 건데, 우리가 배운 유기화학은 뭐 어떤 걸 어택을 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고, 뭐 어떤 결합은 끊어지고 치환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메커니즘을 안 외우고 그냥 결과물을 외우다 보면은 살짝만 틀어져도 결과물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리포터 마법약도 아니고 네,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를 이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네, 맞아요. 뭘 해야지 다 그거예요. 나오나. 네. 대신에 이제 뭔가 뭐 마법 같은 경우에 뭐 나뭇가지를 넣어라 하면은 우리 이제 산성 조건에서 넣어라, 이거랑 같습니다. 과학 글쓰기라는 또 수행이 또 있더라고요. 1번 화학도 했던 과학 글쓰기는 서평으로 진행이 됐어요. 사실 우리 학교가 좀 특이한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과목에서 글쓰기가 수행에 하나씩은 포함이 되는데, 아마 2학년 1학기 때는 그게 전부 다 서평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일단 화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조별로 이제 4가지 책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쓰는 걸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진행했던 조는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라는 유명한 책을 읽게 됐어요. 네, 이제 노벨 화학상 이제 수상자이신 로얼드 호프만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성질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 내에서의 이성질체 말고도 이제 사람 또한 이성질체처럼 같아 보이지만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사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화학자는 그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가 화학으로 뭔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욕 먹을 각오를 하고 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렇게 서평을 저희가 쓰는 이유가 이런 과학 과목을 배우면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다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화학이 끝나고 2학년 2학기 선택 과목으로 고급 화학 1과 고급 화학 실험 1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뭘 배우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기초 화학 및 실험에서 이제 1학년 때랑 했던 것처럼 이제 이론이랑 실험이 같이 있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시간 편성이 아예 분리됩니다. 그래서 고급 화학을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고급 화학 실험이 신청이 되고요. 이 2가지의 이제 시간 편성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양론도 배우고, 뭐 연력학도 배우고, 원자 구조 등도 배우고, 전자 배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내용은 일반 화학이랑 거의 비슷한데 다만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운다. 그러면 이제 고급 화학 및 실험도 있으니까, 그럼 실험에서 어떤 걸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재결정 실험도 하고, 녹름전 측정 실험, 실제로 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2학년 1학기 때 좀 쉬어서 감을 잡는데 조금 다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일단 이때 실험이 저희가 재밌어하는 실험들이 많긴 해요. 이제 아스피린 합성 실험도 있고요, 수화젤 만들기도 있고, 이제 재결정 실험은 저희가 기억은 좋아요. 왜냐하면 바닐린 재결정을 하는데, 이 바닐린이 저희가 아는 바닐라 향료의 원료라서 달달한 향기가 실험실에 가득 차는데요. 다만 이제 재결정 실험 난이도 자체는 꽤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재결정 같은 경우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이제 재결정을 하게 되면은
우선 뭐 물이나 어떤 용매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용질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얘네들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많이 석출되고 어떤 건 좀 적게 석출이 되는데 이 차이를 이용해서 특정한 어떤 내가 원하는 물질만 따로 얻어내는 것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바닐린과 포도당 사이의 재결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바닐린을 뽑아서 사실 제가 더 기억에 남는 쪽은 녹는 점 측정한 쪽이었어요. 녹는 점 측정하는 기기가 저희가 사용했던 기기는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기기였고요. 저희가 두 눈으로 직접 이 아주 얇은 모세관 안에 들어있는 바닐린이 녹았는지 아닌지를 저희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그 순간들을 기록해서 녹는 점을 측정하고요. 이 녹는 점으로 재결정의 순도를 파악하게 되는데 녹는 점이라는 거는 일종의 물질의 특성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닐린이 가지는 녹는 점이 이거랑 얼마 정도나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뽑아낸 순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 학교에서 합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만드는 것들에 대한 순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높지 않으실 겁니다. 재결정 실험 말고 아스피린 합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스피린 합성 때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사실 아스피린 자체는 이제 제조 방법이 조금 유명한 편이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이제 합성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실험실 안에서도 진행이 가능한데, 살레실산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스아세트산이랑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아는 아스피린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불순물이나 부반응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조건들을 좀 통제를 하는 편이고, 그것 외에도 이제 아스피린을 합성하고 나서 이제 순도를 보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시 고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서 이제 물을 증발시키게 되는데 이때도 많이 힘듭니다. 왜 뭐가 힘들죠? 왜 힘들죠? 일단은 실험하는 것 자체도 이제 아무래도 합성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실험 기구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용매를 날릴 때 이제 온도를 높여서 이제 날리는 게 이제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간이 좀 꽤 걸리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는 이제 실험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저희가 아스피린을 만들고 나서 정제를 하고 또 그것도 순도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합성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IR 스펙트럼으로 순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험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아스피린 합성에 대해서. 이 아스피린 합성의 원재료가 살리실산이잖아요. 그 살리실산과 무스아세트산을 섞어서 아스피린이 나오게 돼요. 저희가 일정한 가공을 거쳐서. 근데 저희 선배들 중에 어떻게 합성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살리실산 100%가 측정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전설적인 얘기를 저희가 매 실험 때마다 그 뒤로 듣게 되었는데, 심지어 수득률이 500%가 나왔어요. 혁신이에요. 창조 경제. 합성을 하면 할수록 양이 늘어나요. 저를 너무 궁금해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재밌는 일이 화학과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실 고급 화학원에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때 분석기기들을 꽤 많이 쓰게 돼요. 저희가 방금 말했던 녹는 점 측정 실험 같은 경우에는 DSC 커브라는 걸 또 찍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도 그 실험 때 처음 알게 됐고 처음 봤어요. 저희가 잘 다루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다루지 않는 기기인데, 그래서 특히나 더 기억에 남았었고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또 선택 과목으로 고급 화학 2랑 같이 듣는 고급 화학 실험 2가 있잖아요. 그때 또 뭘 배우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반응 속도론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형을 배우게 되는데 산염기 평형, 용해도 평형, 착화화물 평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형 이후에는 반응의 자발성을 배우면서 다시 연력학을 하는데 좀 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고급 화학 1 수업 계획표를 보다가 엄청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화학자 인터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대체 어떤 걸 한 건가요? 2년간 이제 화학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배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한테 직접 이제 메일이나 어떤 연락을 해서 혹시 이제 어떤 연구를 하시고 또 어떤 논문을 쓰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수행평가였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직접 섭외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분의 이제 인터뷰, 실제 뉴스로 했던 인터뷰나 아니면 논문들을 직접 자기가 검색을 해서 이제 이 화학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되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화학 수업은 전부 강의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보통 아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가르치고 저희는 배우고 시험을 본다 였는데 저희가 3학년 1학기 때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수업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냐면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잖아요. 2시간짜리랑 1시간짜리가 있습니다. 2시간짜리에는 저희가 토론 수업을 하고 1시간짜리에는 선생님께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강의식 수업을 다시 하시는 방식인데, 토론식 수업은 전에 미리 주제를 공지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만큼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 주에 이 주제를 하고 이 주에 이 주제를 한다라고 써놓으면 저희가 전날에 공지된 주제로 개념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개념도가 뭐냐면 저희가 배우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준달 책을 읽고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요. 그리고 그 단어 사이의 관계를 이제 상위 단계, 하위 단계로 분류해서 이렇게 개념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개념도로 그 2시간짜리 수업에 또 우리끼리 토론을 해요. 조별로 토론을 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게 맞다 하면서 단어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땐 되게 요상해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저희는 이게 지금까지 했던 수업보다 훨씬 좋았다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이제 아무래도 단어 사이의 관계를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물론 이제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런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급 화학 2 실험에서 무슨 실험을 했는지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실험 있나요? 또 저희가 했던 실험 중에 기체상수 측정이 있어요. 기체상수 측정 같은 경우는 좀 실험 방식이 되게 재밌었어요. 드라이 아이스가 원래 이산화탄소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죠. 저희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도 알고, 그러면 저희가 PV는 nRT라는 이장기체 방정식에서 일단 P 대기압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V 부피는 저희가 만들어내는 만큼입니다. N 질량은 측정하면 되고요. 분자량 알고 있고요. R 기체상수 이걸 저희가 구할 거예요. 온도도 그냥 저희가 측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 아이스를 여기에 담아요. 플라스크에 담으면 이게 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가 곧 여기 담겨있는 드라이 아이스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여긴 안에 이산화탄소로 차 있겠죠? 사실 저희는 알고 있어요. 이건 다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당연히 공기가 섞여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거는 실험에서의 가정인 거죠. 이 플라스크는 사실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가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피와 질량을 알게 되겠죠? 근데 그래도 돼요? 이제 실험 오차를 보고서에 쓰는 이유. 이 정도는 이제 실험적 허용인 거죠. 실험실 안전을 화학과에서 특히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선배들이 이제 저희를 보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얘네가 우리를 암살하러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잘 모르고 실험복을 벗기가 귀찮으니까 실험복을 입고 급식실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실험복에 뭘 묻어 있을지가 모르잖아요. 여기 화학 물질 다 묻어 있는 상태로 급식실 들어오면은 음식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이제 다 먹는 겁니다. 안 먹으려고 실험복 입은 건데 이제 그걸 남한테 먹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대로 실험복은 밖에서는 입지 마라. 여름에도 더우시겠지만 슬리퍼 반바지 절대 안 되고 운동화 긴 바지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화학과 특성상 이제 다른 과보다 실험이 잦을 수밖에 없고 또 시약 같은 걸 자주 다루잖아요. 그래서 화학과는 이제 실험 시간이면 항상 첫 시간에 이 위험성에 대한 OT를 해요. 항상 실험실 안전수칙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이때 이제 다 아는 거고 재미없다고 설렁설렁 듣지 마시고 저희가 수칙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하게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험실에서는 항상 안전 주의하기 이거는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